네, 한번 신뢰가 깨지면 회복하기 힘들죠. 부부 사이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깨진 신뢰로 피어나는 의심 때문에 파국을 맞은 부부의 사연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부에게도 단란한 때는 있었을 것 같아요. 네, 15살 차이가 나는 부부지만 분명 여느 부부처럼 단란한 모습이었는데요. 일찍 결혼한 아내가 혹시라도 공부가 부족한 건 아닐까, 사회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닐까, 남편은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 공부 뒷바라지를 했고요. 아내는 간호조무사 학원을 다니면서 계속 공부를 해 나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랬던 두 사람 결혼 생활에 어떻게 빨간불이 켜진 건가요? 네, 남편의 직업은 사실 농사를 짓는 분이고요. 그 아내는 아까 전에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조금 이제 외부에서 귀가가 늦어지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남편이 혹시나 외도를 하는 게 아닌지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면서 이 부부간의 불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사실 남편은 아내가 외도를 저질렀다고 확신을 한 것 같은데 정말 아내가 외도를 저질렀나요? 처음에는 이제 의심뿐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판결문에 보면은 아내가 외도를 한 걸로 나타나요. 이 아내가 간호조무사 학원을 다녔거든요. 네. 그 남편은 농부였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귀가가 늦어지고 그러면서 아까 의심을 했던 건데 어쨌든 간에 이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불륜을 저질렀다고 스스로 이제 자백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걸 용서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다가 남편이 이 아내가 용서를 구하자 다시 한번 이제 결혼 생활을 하기로 했어요. 네. 그러면서도 의심이 들고 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각서를 요구를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친권과 양육권 다 포기한다. 그리고 내가 외도를 해서 신랑과 협의하에 이제 이혼을 한다. 네, 이혼을 한다. 이런 내용이군요. 것들을 써서 거기에 도장을 찍어서 이제 각서를 네. 결국 남편한테 이제 주게 되죠.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아내가 다시 한번 재차 각서를 요구하자 남편이 돌변한다면서요? 예, 아마 아내 되는 분이 거부한 것 같습니다. 그 각서에 서명하는 거를 거부하니까 이제 그때 이 남편이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 와가지고 이제 그 피해자, 그 아내한테 들이대면서 이제 위협을 좀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억지로 각서에 서명을 시켰다. 이 부분도 아마 그 범죄 사실의 하나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칼을 들이대고서 네. 다시 시켰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각서 쓰는 것까지는 합의를 하고 썼는데 아내가 마지막에 도장 찍는 것을 거부하자 남편이 화가 나서 흉기까지 휘두르는군요. 정말 아내의 외도 때문에 남편 마음 깊은 곳에 의심의 씨앗이 자라고 있던 것 같습니다. 흉기까지 들이밀었던 남편,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다면서요? 네, 남편은 그래도 아내를 믿었던 거예요. 나 자신과 약속을 하고 이제 외도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까지 받아냈는데 그런데 이 아내, 근데 계속해서 외출이 낮아지고 특히 어디를 다녀오는지 남편한테 말을 하지 않고 외출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늦어지는 경우도 많았고 또 옷차림이 그렇게 달라졌다고 해요. 평상시와 다른 옷차림을 보이고 하니까 혹시 또 외도하는 거 아닌가? 이런 강한 의심을 남편이 하게 됩니다. 급기야 남편 배신감이 들자 아내가 즐겨 먹던 컵라면에 농약을 타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다행히 첫 번째 농약을 탔을 때는 아내가 컵라면에서 이상한 맛이 난다면서 그 컵라면을 버렸어요. 네. 근데 다시 한번 배신감이 워낙 컸나 봅니다. 컵라면에 다시 농약을 타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남편 정말 아내가 죽길 바라는 건지 컵라면뿐만이 아니라 아내가 좋아하는 다른 음식에도 농약을 넣기 시작한다면서요. 네, 컵라면뿐만 아니고 마시던 음료수에도 이제 넣기 시작했는데 사실 두유를 좋아했는데 그 플라스틱 병 안에도 이제 농약을 집어넣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상황이 반복이 되니까 아내 입장에서 이제 남편을 믿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반복이 되고 그래서 이제 경찰 신고를 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수사를 의뢰를 했더니 이 내용물에서 컵라면과 그 음식물 중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이 됐다. 이런 내용을 통보를 받게 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 아무래도 남편이 적어도 어느 정도 아내가 사망에 이르는 정도의 미필적인 인식 정도는 있지 않았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이 정도면 아내도 이렇게 단순한 겁주기가 아니구나. 예, 두려워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두유 이거 이외에도 단백질 쉐이크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섭취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도 아마 주사기를 통해 가지고 주입을 하는 형태로 한 것 같은데요. 치밀했군요. 저는 조금 이 사건이 소름 끼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분 남편 직업이 농부죠. 네. 농부라고 하면은 농약에 대해서는 잘 알 겁니다.
맹독성 농약이 뭔가 좀 그 연한 그 농약이 뭔가 다 알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감정만 가지고 당장 살해하려고 맘먹었다면 맹독성 농약을 사용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보면 치사량에 상당히 못 미치는 농약을 상시적으로 지속해서 끊임없이 먹여가지고 서서히 사망하도록 하려는 마음을 먹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정말 이건 더 소름 끼치는 일이기도 합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이제 엄중한 범죄 같습니다. 네. 아내분은 무사한지 좀 궁금한데요. 그래 이제 아내가 사실은 남편이 그 농약을 탄다는 걸 알았잖아요. 네. 그래서 정신적 고통이 굉장히 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제 밥을 안 먹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사실은 이제 고민을 했겠죠. 아내도. 그렇지만 이제 남편이 농약을 탄 그 음식물을 이제 증거로 보존하려고 이것을 이제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경찰에 그걸 이제 제출을 했고 경찰에서 이제 국가서에 그거를 이제 의뢰를 해서 네. 이번에 이제 농약 검출 사실을 통보받았어요. 국가서로부터 말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지금 이 남편 아내한테 사실 용서를 받지 못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물론 남편이 도를 넘은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원인 제공은 아내가 한 셈이잖아요. 어쨌든 처음 외도를 했고 그 후에도 수상한 행동을 보였으니까요. 이 경우에 판결은 어떻게 나왔을지 궁금한데요. 네, 사실 뭐 범행의 동기가 된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참작을 하는 건 맞습니다. 아내분이 어느 정도 발단이 된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게 정당화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인미수 그리고 특수협박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고 또 1심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징역 4년을 선고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남편분이 항소를 했는데요. 상소심에서는 좀 감형이 돼서 징역 3년 6월이 선고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